안녕하세요, 써니즈입니다.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쯤입니다. 스노우보드를 잘 타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. 저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지만 재밌을 것 같아서 같이 가기로 합니다. 그때부터 머릿속으로 계속 상상을 했었죠. 스노우보드를 발에 장착하고 일어서고 눈 위에서 낙엽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방향을 바꿀 때 보드와 지면이 닿는 느낌까지 생생하게 상상했습니다. 드디어 그 친구들하고 무주로 갔죠. 보드를 타기 시작했는데 전혀 처음 보드를 타는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잘 탔습니다. 친구들이 쉬지 않고 보드를 타고 내려갔을 때 그들보다는 조금 뒤처졌지만 혼자서 보드에서 일어나 알아서 잘 내려왔으니까요. 그때 상상을 잘 활용하면 삶에 많은 도움이 될 거란 걸 알았습니다. 그런데 그 이후로 제대로 적용한 적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조 디스펜자의 책 당신이 플라시보다 에서는 상상만으로 실력이 상승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. 오늘은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. 읽어보겠습니다. 당신도 들어봤을지 모르겠다. 베트남의 강제 수용소에 감금되었던 한 소령이 미치지 않기 위해 머릿속으로 매일 특정 코스를 도는 골프 연습을 했는데 나중에 풀려나 집에 돌아와서 골프를 쳐보니 최고 점수가 나오더라는 이야기 말이다. 구 소련의 인권운동가 아나톨리 슈차란스키 얘기는 어떤가? 나중에 나탄 샤란스키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진 이 사람은 1970년대에 미국 스파이라는 오명을 쓰고 9년 넘게 구소련 감옥에서 갇혀 지냈다. 특히 비좁고 어둡고 살 얼음이 서리던 감방에서 400일을 보낼 때 그는 체스판과 말들의 위치를 상상하며 머릿속으로 매일 자신과 체스 게임을 벌였다고 한다. 덕분에 샤란스키는 신경 지도의 많은 부분을 유지할 수 있었다. 감옥에서 풀려난 뒤 샤란스키는 이스라엘로 망명했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통상 장관이 되었다. 그리고 체스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가 1996년 이스라엘을 방문해 이스라엘인 25명과 동시 체스 게임을 치렀을 때 참여해 그를 이기기도 했다. 그린베이 패커스의 커터백 애런 로저스도 머릿속으로 경기장에서의 움직임을 상상하기를 즐기는데 나중에 실제로도 똑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. 2011년 6번째 시드 배정팀인 패커스가 첫 번째 시드 배정팀인 애틀란타 팔콘스와 치르는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로저스는 36개 패스 중 31개를 성공시키면서 패커스를 그의 슈퍼볼 챔피언으로 이끌었다. 36개 패스 중 31개 성공은 86.1%의 성공률이며 포스트 시즌 포워드 패스 기록 중 5번째로 좋은 기록이다. 6학년 때 코치한테 시각화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어요. 로저스가 USA 투데이 스포츠 전문 리포터에게 한 말이다. 누구를 만나거나 영화를 보거나 자려고 누울 때도 나는 항상 경기 때 할 동작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봅니다. 오늘 경기에서 한 동작들도 미리 생각했던 게 많았어요. 벤치에 앉아서 생각을 한 거죠. 로저스는 그 경기에서 3번의 태클을 몸을 회전시켜 피했는데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 그는 그 전에 머릿속으로 거의 모두 그려봤던 동작들이었어요. 라고 했다.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나 마이클 조단, 레리 버드, 제리 웨스트 같은 농구 선수들, 야구 투수 로이 할러데이 등 셀 수 없이 많은 프로 선수들이 머릿속 시연에 놀라운 효과를 이용했다. 골프 챔피언 잭 니클라우스는 자신의 책 골프와 나의 인생에서 이렇게 썼다. 나는 머릿속으로 아주 선명하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경우라면 연습 때라도 절대 공을 치지 않는다. 머릿속 그림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다. 먼저 나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미 가 있는 공을 본다. 공이 날아가는 길, 궤도, 모양을 보고 땅에 닿을 때의 움직임까지 본다. 그 다음 페이드아웃 같은 게 일어나고 내가 스윙하는 장면이 나타난다. 앞에 두 이미지를
현실로 만드는 바로 그 스윙이다. 그런 짧고 개인적이지만 할리우드 영화 못지않게 극적인 그림이 그려질 때만 나는 골프채를 골라서 공을 향해 다가간다. 이 예들 외에도 머릿속 시연이 최소한의 연습으로 육체적 기술을 배우는데 극히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들은 수없이 많다. 그 중에 1980년대 후반 로스앤젤레스에 갓 발을 들여놓은 가난한 배우 짐 캐리의 놀라운 이야기만큼은 꼭 하고 넘어가야겠다. 짐 캐리는 먼저 종이 한 장에 길게 원하는 사람들과 원하는 영화에서 원하는 배역으로 원하는 연기를 하게 될 것이며 배우로서 성공해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세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적었다. 다음 매일 밤 할리우드 힐스에 있는 멀홀랜드 드라이브로 올라가 자신의 컨버터블 차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. 그리고 종이에 적은 것들을 자신에게 말하듯 읊조리면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상상했다. 그리고 그렇게 상상했던 배우가 이미 된 것 같고 상상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되어서야 할리우드가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에서 내려왔다. 짐 캐리는 심지어 $10,000 수표까지 끊어서 갖고 다녔다. 출연료라고 써있고 집을 기한은 1995년 추수감사절까지였다. 그는 몇 년 동안이나 그 수표를 지갑 속에 넣고 다녔다고 한다. 1994년 마침내 짐 캐리를 스타로 만들어줄 영화 3편이 개봉되었다. 먼저 2월에 에이스 벤츄라 애완동물 형사가 개봉되었고 7월에 마스크가 뒤를 이었으며 12월에 개봉된 세 번째 영화 덤앤더머로 그는 정확하게 $10,000,000 수표를 받았다. 혼자 마음속으로 그리던 바로 그 일을 창조해낸 것이다.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외부 환경을 극복하고 육체를 넘어서고 시간을 초월함으로써 내면에 커다란 신경학적 변화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이다. 세상에 나아갈 때 이들은 몸과 마음을 하나로 움직이게 할 수 있었고 머릿속에서 생각해뒀던 것을 물질 세상에서 그대로 만들어냈다.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는 과학적 연구들이 잘 설명해준다. 먼저 머릿속 시연에 대한 많은 실험들로 우리가 몸의 특정 부분에 집중할 때 그 부분을 관장하는 뇌의 영역을 자극하고 그런 자극을 계속할 때 뇌의 감각령에서 물리적인 변화가 뒤따름이 증명되었다. 같은 곳을 계속 의식할 때 같은 신경세포 네트워크를 만들어 단단하게 하기 때문이다. 그 결과 그곳에 더 강력한 뇌 지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.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피아노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닷새 동안 하루에 2시간씩 한 손으로만 치는 간단한 코드를 머릿속으로 연습하게 했는데 그렇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의 뇌는 실제 피아노로 연습한 다른 사람들의 뇌와 똑같은 상태로 변해 있었다. 손가락 움직임을 관장하는 뇌 영역이 극적으로 증가한 까닭에 그들의 뇌만 보면 정말로 피아노로 연습한 사람 같아 보였다. 그들은 생각만으로 신경학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새로운 뇌 지도를 창조해낸 것이다. 12주 동안 30명이 참여한 또 다른 연구에서 어떤 참가자들은 규칙적으로 새끼손가락 운동을 하고 다른 참가자들은 그 운동을 상상하기만 했다. 실제로 운동을 한 그룹의 사람들이 새끼손가락의 힘을 53%까지 강화했고 오직 상상으로만 운동한 그룹의 사람들은 35%까지 강화했다. 마음속으로만 운동한 사람들의 몸도 실제로 규칙적으로 운동한 사람들처럼 변해 있었다.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몸을 바꾼 것이다. 또 다른 유사한 실험에서는 10명의 지원자들이 일주일에 5번 이두박근을 가능한 최대로 수축시키는 상상을 했다. 그들이 그렇게 상상 운동을 할 때마다 연구자들이 그들 뇌의 전기활동을 기록했고 2주마다 근육의 힘을 측정했다. 이두박근 수축을 상상하기만 한 그들은 몇 주 만에 근육의 힘을
13.5%까지 강화했고, 그런 상상 속 훈련을 멈춘 후에도 3개월 동안이나 그 힘을 유지했다. 새로운 생각에 그들의 몸이 반응한 것이다. 마지막으로 무게가 각기 다른 아령을 실제로 혹은 상상으로 들어 올리게 한 프랑스에서의 한 연구를 들 수 있겠다. 무거운 아령을 들어 올리는 상상을 한 사람들이 가벼운 아령을 들어 올리는 상상을 한 사람들보다 근육을 더 많이 쓴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. 머릿속 시연에 관한 이 3건의 연구에서 피험자들은 모두 생각만으로 육체적 힘을 크게 강화했다. 머릿속 시연이 왜 효과를 내는지 더 확실히 이해하려면 뇌의 해부학적 구조와 신경화학적 문제들을 약간이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. 먼저 전두엽부터 살펴보자. 이마 바로 뒤에 위치한 전두엽은 창조 본부라 할 만하다.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고 의식적 결정을 하고 의도를 내는 등등의 일을 이곳에서 한다. 말하자면 뇌의 CEO인 셈이다. 게다가 전두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관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일과 느낌을 평가할 수 있다. 전두엽은 우리 의식이 살고 있는 집과 같은 것이다.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잘 의식할 때 생각들을 더 잘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. 머릿속 시연을 하면서 원하는 결과에 진심으로 집중하고 전념할 때 전두엽은 당신의 동맹자가 된다. 전두엽은 외부의 소리를 낮추기도 해서 오감이 전달하는 정보들로 산만해지는 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. 뇌 주사 사진을 찍어보면 머릿속 시연 중일 때처럼 고도로 집중한 상태에서는 시공간에 대한 자각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.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전두엽이 시간 인식을 담당하는 두정엽 회로뿐만 아니라 공간 속 몸을 느끼게 하는 감각 중추들, 육체적 움직임을 담당하는 운동 중추들, 당신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들이 살고 있는 연합 중추들로부터의 정보 입력을 줄이기 때문이다. 환경과 육체를 넘어서고 심지어 시간까지 넘어설 수 있다면 머릿속의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. 당신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상상하는 순간,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하는 순간, 고통이나 제약 없이 살 수 있다면 어떨까? 같은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순간, 당신의 전두엽은 곧바로 준비태세에 돌입한다. 그리고 몇 초도 지나지 않아 건강하고자 하는 의도를 만들어내고 건강한 상태의 그림도 머릿속으로 그려내며 그 결과 건강한 상태가 어떨지 상상할 수 있다.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순간에 가슴을 열고 감사와 사랑을 발견하겠습니다.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